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성진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요즘 제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선생님, 요즘 기운이 없어서 영양제를 좀 사려고 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꺼내시는 게 뭔지 아세요? 비닐봉지 가득 든 영양제들이에요. 비타민C, 종합비타민, 칼슘, 글루코사민, 홍삼까지 정말 다양하게 가져오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75세 박 할머니께서 오셨는데, 선생님, 저 요즘 TV에서 본 영양제 먹고 있는데 왜 더 피곤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하루에 영양제를 13알씩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5알, 점심에 4알, 저녁에 4알씩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건강해지려고 이것저것 드시는데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영양제라도 챙겨 먹어야 하나? 그런데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맞아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년간 시니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얻은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정말 필요한 영양제와 그렇지 않은 영양제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영양제 중에서 어떤 건 계속 드셔도 되고 어떤 건 당장 중단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양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부터 풀어보죠. 첫 번째 오해, 비타민은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이에요.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8세 이 할아버지께서 오셨는데 비타민 A를 하루에 권장량의 10배씩 6개월 동안 드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이 침침해서 비타민 A가 좋다고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의 3배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몸에 축적되거든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과는 달리 과다 복용하면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다행히 영양제를 중단하고 3개월 후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두 번째 오해는 TV에서 봤으니까, 유명한 회사 제품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TV 광고에서 임상시험 완료라는 말 많이 보셨죠? 그런데 그 임상시험이 어떤 조건에서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는 잘 안 나와요. 실제로 어떤 영양제의 임상시험을 찾아보니까 건강한 20, 30대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2주간 진행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60대 이상 시니어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간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아요. 젊은 사람한테는 안전한 용량이 시니어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오해, 이게 제일 심각해요. 건강식품이니까 안전하다는 생각이에요. 건강기능식품도 엄연히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에요. 특히 처방약을 드시는 분들한테는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혈전 치료제인 와파린을 드시는 분이 오메가3를 많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져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마그네슘을 과다 복용하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2세 최할머니인데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동시에 마그네슘 보충제를 하루에 600mg씩 드셨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우시다고 응급실에 오셨는데 혈압이 80에 50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마그네슘 용량을 줄이고 나서는 혈압이 안정되더라고요. 이처럼 자연스러운 것 안전한 것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다음 중에서 나이가 들면서 가장 급격하게 결핍되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타민C. 두 번째, 비타민 B12. 세 번째, 칼슘.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고 그 전에 실제로 영양제 부작용으로 고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65세 김 할아버지는 피로감 때문에 종합 비타민을 2알씩 드셨어요. 그런데 그 종합 비타민에 철분이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6개월 후 검사에서 철분 과다로 인한 간 기능 저하가 발견되었어요. 시니어 분들은 철분 필요량이 젊은 사람보다 적은데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신 거죠. 또 다른 예로는 69세 여성분인데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 보충제를 하루 1500mg씩 드셨어요. 그런데 마그네슘은 전혀 안 드셨거든요. 몇 개월 후에 변비가 심해지고 근육 경련이 자주 일어나서 오셨는데 칼슘과 마그네슘의 불균형 때문이었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영양제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자, 이제 아까 퀴즈의 정답을 발표할게요. 정답은 비타민 B12였습니다. 60세 이상부터는 위산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B12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럼 이제 시니어 분들께 정말 필요한 영양소 5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챙기셔도 대부분의 영양 결핍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첫 번째, 비타민 B12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위벽에서 분비되는 내인성 인자라는 물질도 감소하거든요. 이 2가지가 B12 흡수에 꼭 필요한 건데 둘 다 줄어드니까 B12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B12가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먼저 기억력이 떨어져요. 이 사람 이름이 뭐였지? 아까 뭐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죠. 그리고 집중력도 현저히 떨어져요. 책을 읽거나 TV를 봐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신경학적 증상이에요. 손발이 저리거나 무감각해지는 증상, 걸을 때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은 B12 결핍 때문일 수 있거든요. 또 하나 놀라운 건 구강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요. 혀가 붓거나 구내염이 자주 생기는 분들, 혹시 B12 부족을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원인 모를 우울감이나 무기력감도 B12 결핍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일반 성인 권장량은 하루 2.4 마이크로그램인데 시니어 분들은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10에서 25 마이크로그램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B12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과다한 양은 소변으로 배출되니까 안전해요. 두 번째는 마그네슘이에요. 이거 정말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칼슘은 열심히 챙기시면서 마그네슘은 빼먹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마그네슘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300개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해요. 특히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뛸 수 있어요.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분들 혹시 계세요? 이것도 마그네슘 부족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거든요. 또 하나, 잠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보세요. 마그네슘은 신경을 진정시키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충분히 드시면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시니어의 70% 이상이 마그네슘 부족 상태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특히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소모량이 더 많아져요. 마그네슘 하루 권장량은 남성 420mg, 여성 320mg 정도인데 음식만으로는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충제로 200에서 400mg 정도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세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이건 정말 혈관의 청소부라고 할 수 있어요. EPA와 DHA라는 2가지 성분이 주인공인데 각각 역할이 달라요. EPA는 주로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해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오메가3를 꾸준히 드시면 관절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EPA가 염증 수치를 현저히 낮췄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DHA는 뇌 건강에 특히 중요해요.
뇌세포막의 약 30%가 DHA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DHA가 부족하면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오메가3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비린내가 나는 제품은 피하세요. 이미 산화가 진행된 거거든요. 두 번째, EPA와 DHA 함량을 꼭 확인하세요. EPA 500mg, DHA 300mg 이상 들어있는 제품이 좋아요. 세 번째, 혈전 치료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이거 진짜 한국 시니어분들한테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햇볕을 쬐일 기회가 적고 음식으로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렵거든요. 비타민 D 하면 보통 뼈 건강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해요. 면역 기능 조절, 근력 유지, 심지어 우울증 예방에도 관여해요.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4세 여성분인데 자꾸 넘어지신다고 오셨거든요. 검사해보니 비타민 D 수치가 심각하게 낮았어요. 정상 수치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력이 떨어져요. 특히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서 균형 감각도 나빠지죠. 그래서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분은 비타민 D 보충 후 3개월 만에 근력이 현저히 개선되었어요. 비타민 D는 하루 1000에서 2000 IU 정도가 적당해요. 혈중 농도 검사를 해보시고 심하게 부족하면 초기에는 더 많은 양을 드셔야 할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아연이에요. 아연은 양은 적지만 정말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상처 치유, 면역 기능, 미각과 후각 유지에 꼭 필요하거든요. 아연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먼저 느끼실 수 있는 건 입맛의 변화예요. 요즘 음식 맛이 없다. 예전만큼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아연 부족을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도 아연 부족의 신호예요. 작은 상처도 오래가고 멍이 잘 빠지지 않는다면 아연 보충을 고려해 보세요. 면역 기능에도 아연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연이 부족하면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연은 하루 8에서 11mg 정도가 적당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가 시니어분들께 정말 필요한 5대 영양소예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5가지를 다 따로따로 드셔야 할까요? 아니면 함께 드시면 더 좋은 조합이 있을까요? 자, 이제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영양제는 혼자 먹는 것보다 궁합이 맞는 것들끼리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궁합이 안 맞는 것들을 함께 먹으면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고요. 첫 번째 황금 조합은 비타민 B12와 마그네슘이에요. 이 둘은 정말 환상의 콤비거든요. 왜냐하면 B12는 신경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키거든요. 함께 드시면 신경계 전체가 안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특히 잠들기 2시간 전에 이 조합으로 드시면 수면의 질이 확실히 개선돼요. 제가 실제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한테 이 조합을 권해드렸는데 80% 이상에서 수면 개선 효과를 보셨어요.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이 조합이 우울감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B12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관여하고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조절하거든요. 두 번째 조합은 비타민 D와 오메가3예요. 이 둘은 서로의 흡수를 도와주는 관계거든요.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데 오메가3가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 D를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 오메가3와 함께 먹었을 때 혈중 농도가 30% 이상 높게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같은 돈을 쓰고도 효과는 1.3배로 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게다가 이 조합은 혈관 건강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오메가3는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세 번째 조합은 아연과 비타민 C예요.
이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만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조합이에요. 감기 기운이 있다거나 몸살 기운이 있을 때 3에서 5일 정도만 드시는 거죠. 왜 단기적으로만 드셔야 하냐면 아연을 오래 많이 드시면 구리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타민C도 하루 1000mg 이상 오래 드시면 신장 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제 복용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영양제를 드시는데 이건 정말 좋지 않아요. 영양제는 꼭 끼니 직후에 드세요. 위에 음식이 있어야 영양제 성분들이 안정적으로 흡수되거든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D는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져요. 그리고 물의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뜨거운 물은 비타민을 파괴할 수 있고 너무 차가운 물은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가장 좋아요. 우유와 함께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경우에 따라 달라요.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D는 우유와 함께 드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칼슘과 함께 있으면 마그네슘 흡수가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철분은 우유와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칼슘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영양제를 드시는 시간대를 나누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B12와 마그네슘은 저녁에, 비타민 D와 오메가3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거죠. 왜냐하면 B12와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저녁에 드시면 수면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D는 낮에 드셔야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자,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 드릴까요?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셨을 내용들일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저는 혈압약이랑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영양제를 함께 먹어도 될까요? 이거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반드시 시간차를 두셔야 해요. 혈압약과 마그네슘의 경우 둘 다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함께 먹으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 혈압약을 드셨다면 마그네슘은 9시 이후에 드시는 거죠. 당뇨약의 경우에는 오메가3와 상호작용을 조심해야 해요. 오메가3가 혈당을 약간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1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혈전 치료제인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질문, 약국에서 파는 영양제랑 마트에서 파는 영양제 뭐가 다른가요?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가격 차이가 꽤 나잖아요? 약국 제품이 보통 2~3배 비싸죠. 그런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흡수율이에요. 같은 마그네슘이라도 마그네슘 옥사이드 형태와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형태는 흡수율이 완전히 달라요. 옥사이드 형태는 흡수율이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글리시네이트 형태는 80% 이상 흡수돼요. 약국에서 파는 제품들은 대부분 흡수율이 높은 형태를 사용해요. 킬레이트 형태,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흡수율이 좋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품질 관리예요. GMP라는 우수 제조 관리 기준이나 해썹 같은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대부분 약국에서 팔려요. 이런 인증은 제조 과정에서 오염이나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뜻이거든요. 세 번째는 실제 함량이에요. 라벨에 100mg라고 써 있어도 실제로는 80mg만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수입 제품 중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약국 제품들은 정기적으로 함량 검사를 받아서 신뢰도가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트 제품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하시다면 마트 제품 중에서도 좋은 것들을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성분표를 꼼꼼히 보시고 주성분보다 첨가물이 더 많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도 꼭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 질문, 선생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사야 하나요? 브랜드 좀 추천해 주세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저는 특정 브랜드를 추천하기보다는 좋은 제품을 고르는 기준을 알려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성분표 읽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영양 성분표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대비 비율이에요. 이게 100%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시니어 분들은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100에서 200% 정도가 적당해요. 두 번째로 봐야 할 건 첨가물이에요. 성분표는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나열되거든요. 만약에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이나 이산화규소 같은 첨가물이 주성분보다 앞에 나온다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캡슐 형태예요. 정제보다는 캡슐보다는 액상이 흡수율이 좋아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신 시니어 분들은 액상이나 추어블 형태를 고려해 보세요. 네 번째는 보관 방법이에요. 영양제도 보관을 잘못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도가 낮은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오히려 습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네 번째 질문, 영양제를 먹으면 소변색이 노랗게 변하는데 이거 괜찮은가요? 이거 비타민 B군 때문이에요. 특히 리보플라빈이라는 비타민 B 때문에 소변이 형광 노란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영양제가 제대로 흡수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예요. 하지만 소변이 갈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한다면 즉시 영양제를 중단하고 병원에 오세요. 이건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다섯 번째 질문, 영양제를 얼마나 오래 먹어야 하나요? 평생 먹어야 하는 건가요? 이건 영양소마다 달라요. 비타민 D나 B12처럼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결핍되는 영양소들은 장기간 드셔야 해요. 반면에 아연이나 비타민 C는 필요할 때만 단기적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는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신 후에 혈액 검사를 해보시는 걸 권해요. 그래서 수치가 정상화되었는지 확인하고 용량을 조절하거나 중단 여부를 결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도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D는 여름에는 햇볕을 많이 쬐일 수 있으니까 용량을 줄이고 겨울에는 늘리는 식으로요. 여섯 번째 질문, 영양제 먹고 속이 쓰린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특히 아연이나 철분을 드실 때 속 쓰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먼저 공복에 드시고 계신지 확인해 보세요. 영양제는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해요. 그래도 속이 쓰리시다면 용량을 반으로 줄여서 하루 2번 나누어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영양제와 함께 유산균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영양제로 인한 속 쓰림도 줄어들거든요. 만약에 이런 방법을 써봐도 계속 속이 쓰리시다면 그 영양제는 여러분 몸에 맞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바꿔보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영양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영양제는 말 그대로 보조일 뿐이에요.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양제만 드신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진료하면서 느끼는 건 영양제를 열심히 드시는 분들 중에 정작 기본적인 생활 습관은 엉망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루 한 끼만 제대로 드시거나 밤늦게까지 TV를 보시거나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거나요. 진짜 건강의 기초는 규칙적인 식사예요. 하루 3끼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거죠.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 속도가 더 빨라져요. 단백질은 체중 1kg당 1.2에서 1.5g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70kg 이시라면 하루에 84에서 105g 정도요. 이게 얼마나 되냐면 계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정도예요.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에요.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깨지면 호르몬 분비도 엉망이 되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끄시는 게 좋아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적당한 운동이에요.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특히 식후 30분 후에 10에서 15분 정도 산책하시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도 잘 돼요. 운동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게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영양제보다도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만성 스트레스는 모든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해요. 특히 마그네슘과 비타민C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모량이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책 읽기, 어떤 분은 원예, 어떤 분은 친구들과 수다 떨기가 도움이 되죠. 중요한 건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에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자신의 몸 상태를 모르면 소용없어요. 최소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영양 상태도 함께 체크해 보세요. 특히 비타민 D, B12, 철분, 엽산 수치는 따로 검사를 요청하셔야 해요. 일반 종합검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양제 효과를 2배로 만드는 비결은 바로 이런 기본 생활 습관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영양제만 드시고 생활 습관은 그대로 두시면 마치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기억하세요. 영양제보다 더 강력한 건 꾸준함이에요. 작은 변화라도 매일 실천하시는 게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양제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영양소가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해요. 영양제는 정말 부족한 부분만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시니어 분들께 정말 필요한 영양소는 5가지예요. 비타민 B12, 마그네슘, 오메가3, 비타민 D, 아연이죠. 이 5가지만 제대로 챙기셔도 대부분의 영양 결핍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영양제를 드실 때는 궁합을 맞춰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B12와 마그네슘, 비타민 D와 오메가3처럼 서로 도움이 되는 조합들 말이에요. 복용 타이밍도 중요하죠. 반드시 식후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세요. 그리고 기존에 드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시간차를 두시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양제는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먼저 되어야 해요. 약 없이 건강할 수 있는 길, 알고 보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